사실 오, 그 오늘 중등 과정에서 좀 얘기는 좀 은혜 쌤의 얘기가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흐름상 그렇게 해서 오늘 제 얘기는 살짝 밑밥을 깔면서 이제 예 얘기를 이제 교사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중등에서 얘기를 좀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고등 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 네. 네. 지금 중학, 고등 다 9월은 외부 일정들 아이들 하고 왔잖아요, 길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만난 지 이틀 됐는데요. 부모님들 이제 추석 아이들 같이 보내시면서, 뭐, 느껴지시는, 뭐, 자랑거리? 아이들 자랑한 시간, 성장한 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근황 토크 한두 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도 이렇게 7, 8월에도 월간박식회 좀 예정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고 2달을 그냥 건너와서 한두 분 정도씩 고등 한두 분, 중학 한두 분 정도 근황 토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이따 화면 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중등부터 오늘은 하죠. 최근에 사실 중학교 3학년 되면 이제 나름대로 성인으로 가는 첫 출발식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부름의식이라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걸 좀 아이들의 성장을 이제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그 마지막 관문 같은 걸로 저희들이 연출을 하는데요. 혜원이 아버님 어떠신지 한 말씀 좀 나누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죠. 예, 지난 추석 연휴 직전이죠. 토요일 날 12기 학부모님들 전체 모이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올해 이제 부름의식이 아니고 출발의식이라고 이름을 좀 명칭스럽게 변경해서 콜링 세리머니라고 호주나 이런 외국에서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서 출발의식이 더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12기 대표님 뭐 의견을 처음에 이제 발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동의를 해서 출발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라는 취지보다는 출발의식이라는 말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행사라는 어떤 뭐 형식을 취해서 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정말 아기라는 아이들이라는 존재에서 미성숙한 존재에서 조금 이제는 하나 인격체로 대우받을 정도의 청소년, 최소한의 청소년, 성인의 초입에 들어가는 아이들 뭐 대접을 해주겠다. 어른 입장에서는 대접을 하겠다라는 다짐이고 아이들도 이제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자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뭐 처음부터 웃음기 싹 빼고 진지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 마음과 부모님들 마음이 아주 아이들 갓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행복했던 거, 또 아쉬웠던 거, 슬펐던 거, 힘들었던 것들을 한번 꺼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걸 계기로 지금 약간 중2병 이제 다 끝나갖고 이제 좀 하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요걸 계기로 가족 아이와 부모 사이에도 조금 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뭐 같은 의미의 행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절대 이게 그냥 낯간지럽고 뭐 이런 오글거리는 행사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다음 기수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좋은 행사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이번 주가 또 F4 시작을 했더라고요. 길게 한 열흘 정도 집에서 추석 보내고 와서 또 마음 다잡고 제대로 또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주 잘 보내서 또 아이들 2학기 시작 잘하고, 선생님들 뭐 좀 고생하시겠지만 또 아이들 잘 이끌어 주셔서 한 학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지정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이번에 5주간 중등은 이게 제주도 이동학습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오늘 좀 들어보니까 몰라보게 좀 성장한 것 같다는 얘기를 우리 담임쌤들을 통해서 좀 들었는데, 우리 현정이 어머니 오늘 현정이랑 추석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때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현정이가 필리핀을 못 가서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을 다 없앴어요. 너무 밝아지고 현정이가 거기서 소감문을 썼던 노트를 읽었을 때 감동이었어요. 공책 빽빽이 자전거 여행을 본인이 포기해서 굉장히 아쉬워서 실망한 게 아니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결과물이 이제 명절에 우리 친척들이 오면 보통은 지방에 가 있고 별로 얼굴을 보기 힘들었는데, 오는 친척들마다 지가 다 맞이하고 같이 고수도 치고 막 나와서 웃고,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은 가장 행복한 추석이었습니다. 고등학부모님 말씀. 혹시 고등학교 지금 학부모님 중에 혹시 추석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하게 여는 말씀 주실 분 없으신가요? 예. 지금 시간이 8시 13분이라서 혹시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예. 지금부터 이번 9월 월간 박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예,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 두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교육 연수 과정을 통해서 어, 어, 교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과정은 제가 있었던 이래로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만남이 굉장히 설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만 한마디가 오히려 불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이렇게 또 이 부풀리기는 이미 다 드러나고 거짓말이 막 들통날까 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학부모님과 지금 학부모회와 그다음에 이 학교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교사회와 어떤 상호 신뢰관계를 좀 더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작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예, 다소 좀 어설프고 좀 낯설고 이러더라도 예, 부모님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중등에서 발표를 2분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등에서 2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등에서 2분은 저하고 이제 은혜 쌤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등에서는 이제 성기 쌤과 예, 준혁 쌤께서 예, 담당 발제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야 돼서 한 선생님당 시간 안배는 한 15분 내외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시간적으로 약간 더 오버될 수 있으니 예, 그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순서로 중학과정부터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시나요? 예. 예. 그러면 슬라이드 쇼로 넘어가서 예, 처음부터 예, 그 오늘 용으로 한 2주 동안 머리를 끙끙 앓다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대 출신은 또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제 미적 감각이 그다지 없어서 대충 검은색의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만 제 PPT를 하다가 오늘 꾸며봤는데 굉장히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게 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올해 밀고 있는 모토가 중등 과정에서 밀고 있는 모토가 삶이 있는 학교,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를 좀 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토를 이제 같이 이번에 브로셔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2019년 은혜 선생님이 브로셔를 만들 때 재학생을 데려다 놓고 작업한 그림입니다. 의뢰한 그림이고요. 학생이 그림입니다. 어떻게 중학교스러운 맛깔 좀 귀여움이 혹은 이 생생함이 좀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저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그 수도권에 있는 과천 안양 의왕 고 근처에서 의왕에 자리 잡은 도시형 대안학교에서 7, 8년 정도를 보냈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다음에 도서를 기반으로 한 독서 기반 대안학교 하나인이라는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쪽 금산간디 학교로 좀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없는 이력들을 박박 긁어보려니까 몇 가지 이제 고민이 됐던 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평화 운동단체에 잠깐 재직하면서 1999년도에 그때 이제 헤이그에서 100주년 평화대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200여 개의 단체 중에 아주 소규모 청년 그룹으로 참여했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요번에 아이들과 함께 그 제주도에서 한 주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간단하게 제 구력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2002년도 때 친구들이랑 한 유럽에서 한 4개월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이때 유럽의 이제 아나키스트들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생태, 그다음에 평화, 운동을 좀 벌였던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서구 유럽의 어떤 자전거 문화와 그때 생태 평화 문화를 처음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망을 제 짱꿍과 해서 2009년 5월 달에서 여행을 떠나갔고요. 한 1년간 유럽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거 사진은 독일 자전거 길인데요. 마치 고속도로가 전국망으로 퍼져 있는 것처럼 독일은 이런 자전거 도로가 전국망에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R이라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 뒤에 있는 것은 마치 국번같이 도로 번호를 지정하는 겁니다.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여 개 있었는데요.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좀 모티브로 해서 제가 배움터기를 있을 때 전국의 캠프 대안학교 출신들의 학생들을 좀 모아서 자전거 유랑을 좀 했었습니다. 2주간.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전거 유랑을 좀 떠났었는데요. 제주도에서부터 해서 수도권에 있는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까지 좀 모여갖고 한 12명이서 전국 자전거 여행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금산 간디 학교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금산 간디 학교인데요. 2011년 지금 신관이 짓기 전 그 건물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숙박했던 장면이고요. 2012년
대한교육대 차원에서 그때 교육기본권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법들을 좀 홈스쿨링과 대한교육 지원법 체계를 좀 마련해 달라는 큰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전국의 대안학교 출신들과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13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전국의 대안학교를 돌면서 같이 교육 기본권에 대해서 치고 같이 학습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성리산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은 모습. 뭐 이 정도의 구력을 가지고 사실 요번에 제주도에 친구들 13기 친구들과 중학교 2학년 친구들과 그 자전거를 일주일 동안 타고 왔는데 오래간만에 타는 자전거라 사실 제가 애들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근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되게 다이나믹한 되게 살아있는 느낌을 좀 받았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좀 설명하기에 앞서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이 시대의 교육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한빛 미디어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그 저자가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핫한 주제로 그 칼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우리는 이미 제도적으로나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선진국으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기득권층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개도국 수준의 의식에 머물러 있는 지점들을 이렇게 타겟해서 영역별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 카트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얘기가 여전히 교육에 가장 크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담론 구조로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기 좀 재밌는 게 우리는 사실 나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미 국민교육 헌장에 나의 존재론적 목적이 지금 등장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누구나 지금 학부모님들 이거를 한 번씩은 다 외웠던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그러니까 나의 존재론에 대해서 내가 그 고민을 던지고 그것을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낙인 찍힌 채 우리는 그렇게 교육 속에서 받아왔다고 그 박태웅 저자는 좀 이야기하면서요. 여전히 시대는 변화했지만 여전히 그런 요소들이 좀 남아있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15년 국어교육과정 개정판을 보면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지금 여기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국어 발전에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뜻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로 교육을 통해서 나의 표현력과 실은 나의 성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타인과의 어떤 교감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국가주의적 사고 발상에 기반한 집단주의적 사고 발상에 기반한 그런 국어 교육이 이 시대에 맞냐라고 이제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독일의 경우의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베스트팔렌 주라는 도에서 이야기했던 그거 정치경제학 목표라고 합니다. 그 정치경제학 목표에서 가장 핵심적 사항 3가지를 여기를 보면은 일단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도 고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포기할 줄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치경제학을 배운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고 갈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내는 사상들이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들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이 교과의 목표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톨레랑스, 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실천적으로 키우는 것이 이 정치경제학의 목표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선도적으로 좀 대안학교에서는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 저는 간디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아마 다시 좀 고민해 봤을 때 이제 박태웅 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홀로 설 수 있게 준비를 도와주는 과정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함께할 친구, 이런 것들을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기능주의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 학교의 어떤 교육적인 관념 혹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학교 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왜 간디인가라고 했을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예, 힘은 진리와 사랑과 비폭력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마하트마 간디는 얘기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로 이제 대표되는 것이 이제 소금 행진이라고 해서 380km를 이제 걸으면서, 예, 인도의 통합을 좀 이끌어냈었을 때, 그때 가장 얘기했던 것이,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그때 무차별한 영국군의 폭력에 맞서서 대항 폭력을 사용하는 인도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영국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성하는 힘은 바로 뭐냐면 비폭력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폭력은 결국은 인류를 사랑하는 박의 정신과 사랑에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이 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이념적 학교상의 이념은 바로 4가지의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자립, 그리고 공동체, 이것들을 지탱해내는 비폭력과, 예, 그렇게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둠을 속에서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간디 학교가 갖는 가장 학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키우고자 하는 우리의 학생들의 꿈꾸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 생태적 인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모든 주어는 실은 어디에 있냐면은 국가가 아니라 혹은 집단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학생 개개인은. 그래서 전인적 인간의 뭐 사실 누구나 사용하는 거지만 뭐냐면 간디 학교에서 금상 간디에서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 키워드는 전인 교육 우리 학교에서 해석하는 바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교육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 서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적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의 일부와 교감이 되는, 예, 일부로서 자연과 상호소통할 수 있는 생태적 인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의 교육적 목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끊임없는 프로그램들이 이 3가지의 교육 목표가 마치 단오주의 장명루처럼 얽히고 설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삼중나선 형태로 꼬여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제가 지난 5년간 목도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이걸 다시 6학기의 흐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모든 출발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낯선 환경과 낯선 친구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1학기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 나가 연결되는 우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키워드를 핵심으로 삼고요. 1학년 2학기 때는 나와 자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감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큰 인식의 확장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이론적 측면이 아니고요. 실천적,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무의식적 과정의 교감을 저희들은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좀 더 큰 세상, 학교 밖 배움터를 통한 다양한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경험함 속에서 그러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굴러가는지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3학년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나는 커진 나는 어떻게 되고 그 속에서 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배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가치는 옆에서 보이는 대로 1학년 1학기 때는 소속감과 안정감, 그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는 생태와 자기 발견, 예, 사랑과 기억, 자발성과 자립. 그래서 이동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주요 핵심 키워드가 되죠. 3학년 때는 예, 함께 뭐냐 하면은 작업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공공의 지혜를 키우고요. 그 속에서 논문을 통해서 자기 삶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6학기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액팅 목표가 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세부화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공간 속에서 펼쳐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공간 속에서 펼쳐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몰입과 문제의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큰 문제의식 속에서 이렇게 골반 구조를 좀 짰습니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라는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은 바로 활동 분기를 방학 동안 혹은 새롭게 입학하는 주간 동안 몸과 마음에서 깨어나는 시기를 좀 두고요. 그래서 계속 신체를 움직이고 단련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상호 호흡을 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일상적인 학교로 돌아오는 학습 분기 과정을 이렇게 1학기 3개월, 2학기 2개월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분기와 활동 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한 학기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7월과 12월의 2주간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 분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핵심은 경험을 통한 배움입니다. 몸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우고 체험 활동에 기반해서 하는데요. 보통 5주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단순히 본 활동 만약에 사회봉사를 간다거나 도보여행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보여행을 앞뒤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지난 간디 문화가 간디 중이 10년간 만들어 놓은 실천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노하우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분기 때 진행되는 것은 총 이제 학교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학교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저희들이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거는 일상을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하기 싫어도 꾸준히 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근육을 성장시키는 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배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 자치활동 속에서 그리고 같이 생활관 속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요. 그 속에서 자기관리 능력과 안정되고 연결된 관계 형성 그리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직면한 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보는 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주간은 담임 선생님과 1대1 면담을 1시간씩 진행합니다. 보통 20명 기준으로 될 경우 지금 3학년은 16명이고 지금 2학년은 18명, 그 다음에 1학년은 18명이죠. 1시간씩 두면서 무려 3일에 걸쳐서 끊임없는 면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짚어보면서 스스로가 돌아보는 거를 갖고요. 그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사실 글로 적어낸다는 것은 공지영 씨의 표현대로 자기 휘발되는 것들을 모아서 응축되게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 나누죠. 거기서 축하의 자리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방학을 맞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바탕 큰 뒤풀이를 간디 식구들이 함께 누리는 과정을 통해서 방학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활동 분기 때는 실제적으로 핵심은 요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교육 목표를 완성시키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6학기의 과정을 통해서 확대된 나선형인 거죠. 그 확대된 나선형의 핵심은 결국은 경험을 통한 관계 확장, 세상에 대한 학교 밖 배움을 통한 관계 확장과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 1학년 때는 비폭력 대화, 그렇게 해서 같이 1학년끼리 함께 떠나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속에서 소속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안정된 관계 형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취감과 한국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자연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학습하고 그리고 지리 문화적인 요소,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좀 찾아내고 경험하고 도보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게 이번에 다녀온 2주간의 도보 여행, 울릉도 도보 여행입니다. 2학년 때 되면은 자기가 사회 누군가를 돕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학교 밖에서. 이번에 이제 독거노인을 돕는 과정.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이 실제적으로 나왔고요. 독거노인 할머니와의 대화를 해서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삶은 같이 이야기하는 그 과정들을 좀 살폈고요. 그 과정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연탄 나르기를 즐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우리가 봉사하면 의도적으로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가능한가?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을 되게 불편해했던 이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여기에서 발견한 거,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사실 내가 모르는 할머니와 뜨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제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매번 느끼게 되고요. 거기서 굉장히 큰 공감과 아이들의 성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과정도 함께 키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2학기 때는 앞에서 말했던 제주도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5주간 이동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는 차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양한 생태학적인 가치 발견, 그리고 5주간 함께하는 자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 간의 우애를 키우고요. 이 속에서의 자기 성장들을 좀 키워내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번 학기말 축제 때 별도의 이 제주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여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활동을 5주간 다녀왔지만 1학기 때 동안 진행 중이고 지금도 4, 5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한 준비 과정 정리하는 학습 과정 같습니다. 이것을 이번 발표회 때 가질 예정입니다. 예, 부모님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학기 때는 이렇게 1, 2학기 때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 대한 기여를 합니다. 공동 졸업 작품과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 내면적 성장들을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움을 외부에서 바깥에서 온 배움을 이제 안에서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서 공공의 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공동 졸업 작품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뮤지컬을 또 4박 5일 동안 5박 6일 동안 진행합니다. 이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이 타이트한 프로그램은 통해서 단순히 뮤지컬을 기능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게 몰입함으로써 아이들의 내면적 성장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들을 가져오는데 고춧가루 부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번에도 전태일을 공연했지만 이 전태일을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인간 존재론적 가치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투영되는 가치 속에서 자기 자신, 인간선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과정들을 겪어냅니다. 이 얼개들이 각각이 노는 것들이 아니라 이 6학기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결정판이 이번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은혜쌤을 위해서 빈칸을 일부러 공백으로 남겨뒀고요. 이유를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분기로 돌아오면 전체 6가지의 아까 학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색깔별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 교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식 교과 영역, 그 다음에 자립 감성 영역, 자치 영역, 그 다음에 우리 학교만의 전국의 우리 학교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하는 건데요. 이미 5년 차가 넘어가면서요. 이 수업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진화된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요거는 좀 묵혀놨다가 영상을 통해서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풀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면 제 얘기를 대신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6개의 교과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핵심 키워드와 이야기들, 그다음 진행 과정을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좀 보시면 이걸로 참고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루살이는요, 이제 자치 영역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학생들의 하루살이는 수업을 제외한 무슨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치 영역에 기반해서 좀 하루살이가 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하루를 사실 앞에 학교 앞에 있는 그 정원에서 흙을 만지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올해 벼농사로 좀 시작했는데요. 진짜 하루의 노동으로 시작한다는 거는 나의 뇌를 깨우는 아주 중요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면 바로 뭐 하냐? 독서를 합니다. 이게 습을 형성시키는 건데요. 결국은 자기를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글과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의 문해 능력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많이 읽어서 지금의 논술처럼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 능력을 길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독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꾸준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 영역에서의 핵심은 지금 보면을 알겠지만 학생자치, 이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걸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게요. 우리 12기 선민이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 활동에 신경 쓰시고 계신데, 요번에 이충희 선생님께서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를 통해서 학습 분기 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못 가시고 이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을 좀 살펴보시면 좀 더 우리 학교의 자치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식소래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의 지를 함께 키운다는 거고요. 53명이서 집단의 연결성을 시키는데 이 식소래가 갖는 힘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식소래라고 하고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 우리 학교가 가지는 문제를 나와 개별이 된 게 아니라 나와 연결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힘들을 키우는 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새노을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가 영동에 있는 학교인데요. 제가 좀 감히 자랑스러워해서 2020년 5월에 한 100여 분 교사 앞에서 저희 학교 자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던졌던 멘트가 이거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말점검지 때 나와 있는 자유에 대한 자기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자신의 성장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학교의 자치 활동을 통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너무 부러워하셨고요. 저는 압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의 자유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런 자치 활동과 그 다음에 생활관 속에서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통해서 나의 자유는 곧 자유를 형성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치 활동들, 뭐 모든 문제를 같이 이벤트로 풀고 같이 함께 우리 학교의 철학이 구현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아이들이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자유는 바로 자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협업을 통한 간디 인대기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교육도 사실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좀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1학년 친구들은 생활관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같이 보살핍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때 불 켜고 자는 친구들도 있고 엄마랑 떨어져 오는 그 어려움들이 되게 큰데 이런 것들을 치는 생활관 선생님께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달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과정. 때에 따라서 새벽 2시에 깨서 말씀을 나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제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하는 나는 우리 학교의 간디인 한 명 한 명은
활동 분기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 속에 함께 나누는 모라일체적 경험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 분기에서 다양한 교과를 배우고 이 속에서 탐구의 즐거움을 배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학습 분기 1학기 학습 분기 때 애들의 교과 만족도가 70% 이상입니다. 이미 이 자료도 제가 함께 이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즐거움을 애들이 학교에서 좀 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동학습, 학교 밖 배움과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은 훨씬 더 큰 과정을 좀 거치고요. 그 과정에서 3학년이 되면 뮤지컬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내면의 성장과 치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바를 스스로가 찾는 과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선민이라는 친구는 더 많은 예를 들고 싶어요. 선민이라는 친구는 뮤지컬을 통해서 너무 좋아서 여름방학을 본인이 반납하고 한 달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예, 사회봉사와 공동졸업작품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눔의 실천, 기쁨을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졸업작품을 통해서 자기 돌아보는 힘과 자아 발견을 끝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형성되기 위해서 다양한 레이어들을 저희들이 이제 형성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교육의 가시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결국은 뭐냐? 저는 24시간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늘 대화하고요. 그 속에서 연결되고 그 속에서 공감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문제를 나의 배움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빚어내는 어떤 문화의 깊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자기 깔때기적인 것이지만 항상 사랑과 자발성에 기초한 교사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 자리에 계신 사실 자영쌤과 민정쌤이 함께 저는 늘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동지라는 뜨거운 애정을 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있는데요. 요번에 이 브로셔가 나왔고요. 온라인 설명은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있습니다. 예, 꼭 좀 참가를 부탁드려요. 동시 접속을 좀 늘려서 좀 부탁드려요. 요번에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너무 재밌게 한번 했으니까요. 재밌는 구성 우리 재학생 학부모님들의 많은 접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여기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윤희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선생님들은 일단 10분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쌤. 30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네. 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중지를 눌러야 되나요? 그 학교 설명회를 미리 하신 것 같아요. 네, 쌤. 아유, 애쓰셨어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쌤? 그래요? 지금 이 제게 커지죠. 잠깐만 화면 중지하고 여러 참가자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되나요? 네. 됩니다. 네. 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간대학교 교사 이은혜입니다. 네, 저는 딱 타이머를 눌러놓고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당 딱 6장의 그 PPT고요. 1분 정도 시간에 2분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이 그림은 요즘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제가 사실 학부모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사 영상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학부모님들이 오실까? 왜 오실까? 뭐가 궁금하실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까?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일 수도 있고, 이 지구, 우주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새가 어떤 계획 속에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래요.
한 옆에 있는 그 새의 작은 몸짓이 그 바로 옆에 새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몸짓으로 모두가 이렇게 개별적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하나의 움직임을 이루고 그것이 이동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과 그다음에 교사 그리고 간디학교가 이런 그 새해의 흐름, 이동에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험은 간디학교에서 사실 기말 발표 때 많이 느껴요. 아이들이 하나의 기말 발표를 보면서 그 이야기가 실제로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피드백하고 되게 그 감동을 하고 그 모습에서 학교가 되게 이렇게 되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컨택트라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교사로서 제가 어떻게 아이들 만나는가 고민했을 때 제가 이제 12기 아이들을 요번에 만나면서 2019년에 만났죠. 지금 3학년 담임인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외계에서 이 돌덩어리 같은 이 외계 물체가 지구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지구 12곳에 정착하는데 결국에는 그 3000년 후에 이 지구인이 연결되어야지 이 우주의 어떤 그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이제 이 외계인들이 외계어를 써요. 그래서 무슨 언어인지 모르죠. 근데 이 언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난 언어여서 이 언어를 하는 언어학자가 계속 미래를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거기서 이 대사가 나와요. 만약 당신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그 언어학자인 여자 주인공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랑하게 된 그 남자가 느끼는 걸 더 자주 말을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우리는 모두 시작과 끝을 알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느끼는 것을 더 많이 말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 사실 저희가 12기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산청에서 1기 아이들을 담임을 했었고 그리고 3기 아이들 담임했고요. 그리고 금산에서는 5기 그리고 지금 12기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3년 동안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 지금 첫 번째 그 제자였던 아이들이 30살인데 제가 간디학교에 왔던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성장하니 끝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제가 보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걸 느끼는 걸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성장한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막 뭔가 혼내거나 다그쳤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보고 판단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아이의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각각이 갖고 있는 본성과 어떤 그로서 성장을 되게 스스로 되게 멋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그 인간으로서 아이들을 만나서 만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그냥 느끼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기 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즐거워야지 잘한다. 이런 아들러의 신기하게 정말 즐겁게 이제 아이들에게 좀 아마 제가 그동안 만났던 그 제자들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1학년 때는 스스로 서는 독립적인 걸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이거를 전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맡았을 때 그 아이의 그때 1학년 때만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3년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 그려지는 것 속에서
각각의 어떠한 학교에서 말하는 그 교육 과정을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구조화하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사실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러면서 1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을 끊임없이 의존하고 물어요. 그런 사회적으로 되게 문감각하게 그리고 분절되게 만들어진 아이들 속에서 스스로 할 경험까지도 되게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는데 그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얘들아 화장실 갔다가 그럼 와가지고 쌤 화장실 가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좀 챙기는 연습, 그 자기 조절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1학년 때는 되게 구조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내 삶의 주체로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를 이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와 주변을 좀 발견하는 거.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라는 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 아는 것, 나의 한계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말하는 연습, 자기를 드러내야지 아이들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실제 안 부딪히려고 해요. 그 부딪힘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그 요즘 아이들은 늘 나이스한 미움받을 용기란 책이 나올 정도로 진짜 미움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자를 만나는 경험들이 사실은 되게 힘든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쨌든 주변을 발견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연습을 안전한 공간에서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학교라는 공간도 있지만 이제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과 더 많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세상과의 만남인데 이번에 어떤 다양한 삶의 스토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제 직접 기획하고 경험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제가 구조화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그때그때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이런 목표 속에서 읽혀지긴 해요. 이렇게 혼자 얘기하니까 되게 네, 네, 되게 떨리네요. 이게 참 그러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마주보면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신혜연 어머님의 모습이 제게 큰 힘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게 그 콜럼버스인데 원주민들이 이 배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배가 오는지 그 배를 본 적이 없어서 배가 와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근데 그 추장이 다른 때보다 파도가 크게 일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렁이는 것 같아서 뭔가 있나 하고 봤더니 그때서 이제 배가 보였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 그것만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본다. 근데 저는 교사가 얘야 저기 배가 오고 있어 이 정도를 알려주는 거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시비기들을 만나면서 점점 이렇게 되게 확실해진 게 뭐냐면 교사인 내가 보는 세상으로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해요. 특히 요번에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 막 이런 고민을 제가 먼저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제가 실성사에 가서 뭐 템플스테이도 하고 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사고하는 것들을 우리 반 아이들이 그대로 사고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제가 요번에 겪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친구가 끊임없이 그 여행을 가서 뭐 나는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나는 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두렵지? 뭐 이런 나는 왜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즐겁지? 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제가 실상사 그 일주일 동안 나를 찾아 떠난 여행으로 이렇게 자봉을 갔는데 그때 저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실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려는데 벌써 4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오늘 사실 저희 고백이기도 해요. 뭐냐면 어떤 한 친구가 자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반창고를 붙이러 왔는데 반창고를 안 줬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의 상처를 보면 이렇게 상처가 많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이가 아파서 다쳐서 왔는데 그 상처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난 되게 부족한 인간이야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쁘면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고 상황을 파악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교사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이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되게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런 차분한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팔라산토라는 그 향을 주는 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딱 3분만 자기를 침착하게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언제나 그렇게 이렇게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 해라.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면 사실 상황이 안 보이는 거고 그러면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오해 속에서 또 나의 이야기로 상대방을 보고 그럼 그게 미움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그런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건강한 어른으로 건강한 아이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니까 무엇일까?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아이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런 사회,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나를 스스로 건강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모습으로 교사가 아이들을 저는 그 구조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과 사실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난 과연 건강한 인간인가? 건강한 어른인가?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저 역시 교사로서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교사로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으니까 아니 이은혜의 인간으로서 과연 내가 나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 우리가 말하는 간디학교는 그런 건강한 학부모와 건강한 교사와 건강한 아이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부터라도 되게 만나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1분 남았네요. 15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죠. 이 얘기 했더라고요. 그 조각 작품은 내가 작업하기 전에 이미 그 대리석 안에 만들어졌다. 나는 다만 그 주변의 돌을 제거할 뿐이다. 저는 교사는 아이들을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본성을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의 진짜 그 모습을 그냥 이렇게 돌을 벗겨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벗겨내는 작업은 사실 혼자 할 수 없어요. 아까 그 새가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가 같은 물결의 같은 흐름 속에서 많이 그것이 가능하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통쌤이 지금 안 계신가요? 네, 제가 진행을 위해서 그냥 투입되겠습니다. 네, 은혜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너무 미안해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현타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요. 네, 은혜쌤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 조금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런 교육적인 상황들에 사실 현장에서 엄청난 매일매일의 뭐 100가지 수백 가지 상황 앞에서 계속 교육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머리도 빨빨 돌려야 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이 뭘까를 막 순간순간 고민하다 보면 정말 진작 정말 챙겨야 되는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저희 교사회에서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지지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는 매일매일의 그런 상황이 막 그려져가지고 저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도 들었고 또 교사 개인으로서 정말 건강하게 나는 잘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하면서 조금 또 울컥했습니다. 네. 쌤들하고 한 번씩 뭐 놀기도 하고요. 저희도 리프레시하는 시간들 종종 갖는데 그런 것도 힘이 되는 것 같고 특별히 또 부모님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좀 또 위로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들한테 그런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의지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부탁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지네요. 네, 다음 바로 진행할게요. 고등에서 두 분 선생님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또 많이 휘파람 소리 저희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야 휘파람. 그래서 요즘 휘파람 도사가 돼가지고요. 지금 6학년 때도 안 불어졌던 휘파람이 불어져가지고 매일 휘파람 불어집니다. 네, 저희 고등에서 두 분 선생님 준비하셨고 저는 뭐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이 해서 저희 고등쌤들한테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유준영 선생님, 신성희 선생님, 금상간디 고등의 약간 고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경험치도 많으시고 또 그만큼 현명하셔서 또 제가 의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동료 선생님들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고등 쌤들은 또 한 번씩 들어오시면 제가 말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정말 고등은 정말 교사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드려서 학교 설명회 하실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먼저 신성기 선생님 먼저 출전하시겠습니다. 신성기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아니요, 있어요, 여기. 예. 잠깐만, 예, 네. 얼굴, 잠깐만. 제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아이디를 2개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노트북 렌즈가 깨져가지고, 예, 이 화면, 제 손 흔드는 거 보이시죠? 예, 이 화면은 제 휴대폰입니다. 폰이고, 제 소리랑 자료는 이 노트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가 되나? 화면, 화면 공유. 되는구나. 네, 잠시만요. 이거를 켜고, 네, PPT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공유.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네, 보이시죠? 정선생 보여?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예,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야 뭐 발표자라서 뭐 좋거나 싫거나 간에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데 부모님들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짧고 굵게 최대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주제는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겁니다. 금산간디 학교에서 교사로 산다는 것. 네, 그걸로 들어서 저는 뭐 학교의 뭐 교육 과정이나 철학이나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만 중요하고 또 여러 번 이야기해도 예, 항상 충분하지 않죠. 예. 그렇지만 뭐 오늘 자리는 아마 그 교사 개인에 대한 금산간디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를 뭐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가볍게 그냥 준비했습니다. 예. 제 소개를 늦었네요. 고등에 있는 신성기라고 합니다. 그 쾌남이라고 이제 애들한테 불리고 있고요. 꽤 오래된 별명입니다.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간대학교 와서 얻은 별명입니다. 예. 소리는 안 나지만 웃는 얼굴을 보니까 제가 왜 쾌남이지? 막 이런 질문을 의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이 지어준 거예요.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근데 신기하게 제 스스로
쾌남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뭐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첫 화면이 뭐냐면 이게 제가 처음 교사를 간대학교 교사를 했을 때 첫 교사입니다. 고등 선생님들이시고요. 보시면 이 가운데 이 안경 낀 사람 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 빼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없어요. 저만 놔두고 다 나가셨습니다. 제일 최근에 그래도 학교를 나가신 분이 여기 민태설 쌤이랑 박영곤 쌤 최근에 이제 사직하셨고, 작년에 여기 저 행근 쌤뭐 사직하셨고, 10년 사이에 많이 다 교사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제가 살아온, 그러니까 금산간대학교에서 해왔던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저분은, 저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교사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쭉 그냥 제가 해왔던 것들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맡았던 역할, 뭐 직책, 역할 이런 것들 쭉 볼게요.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고등 10기 담임을 했습니다. 두 해에 걸쳐서. 이 사진은 그 친구들 입학식 할 때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게 중학교 강당입니다. 그때는 그 고등에 강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 강당을 중고가 같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뭐 행사 같은 것들은 다 내려와서 중학 강당에서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중학 그 4기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그 필리핀 이도학습 갔을 때, 이게 두마게띠 공항입니다. 막 도착해가지고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 그 산청 중학 애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저랑 같이 간 금산 중학 친구들,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고등에 13기 담임을 또 2년 동안 했었고요. 14년, 15년 동안에. 요 친구들은 저기 해위등학습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 베트남, 베트남 후에라는 곳입니다. 후에. 예전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곳인데, 거기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고등 15기 담임을 또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졸업식 마치고, 졸업식 직후에 2박 3일로 이제 저기 강릉에, 강릉 속초인가? 속초에 여행 갔을 때 사진이고요. 제가 여기 있고 여기 고등 대표 현재 대표 선생님이신 성현 선생님 사진이 보이네요. 둘이 그때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작년하고 올해 해서 이제 고등 19기 담임 맡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원래는 이제 해외 이동 학습을 가야 되는 시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중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로 못 나가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주로 이동 학습을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도 돌아왔고요. 뭐 공교롭게도 중학 친구들이랑 그 같은 숙소를 썼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뭐 선생님들도 같이 만나고,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요 사진은 그 화삼 그 평화기념관 가서 단체 사이도 잘 못 찍겠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그 눈들이 무서워가지고 후다닥 뛰어가서 빨리 찍고 다시 후다닥 들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그 정도였고요. 제가 주로 하는 수업들은 수학 과목, 농사, 그리고 볼링 이렇게 주로 3가지 과목 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작년에 갑자기 이제 3월 그 3월 아이들 이제 볼 그런 참 기쁜 마음에 들떠 있는데 이 우한에서 뭔가 터져가지고 생 난리를 쳤죠.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도 온라인 수업을 한 주, 2주 이렇게 막 연명하듯이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찍은 온라인 그 수업 중에 하나를 캡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애들 그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수업을 하려니까. 근데 나름대로 재밌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작년에. 그리고 제가 또 농사 수업을 한 거의 지금 4,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 전공은 아닙니다. 전공은 아니지만 사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배운 게 오히려 더 많죠. 근데 저희 농사 수업 목적 자체가 무슨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아이들 생태 교육이나 환경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자연과 좀 보다 가까이 지내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농사인 것 같아요. 이런 농사 수업 아니면 사실 아이들이 그 흙을 만지거나 어떤 뭐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생명의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자연 속에 살지만 이 산 속에서 금산 산골짜기에서 살지만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수업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작년에 이제 밭 깔고 이제 퇴비 뿌리면서 찍은 사진이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체육 과목으로 이제 볼링 주로 하고 있고요. 뭐 꽤 인기 과목입니다. 예, 애들 이게 왜 뭐 볼링 종목 자체가 남녀노소 이렇게 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경기고 기술을 조금만 익히면 금방금방 또 예, 점수가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학에도 예전에 제가 잠깐 있을 때 볼링 수업을 중학 친구들하고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같이 할 기회는 없는데 네, 이렇게 세 개 과목 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임 역할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예, 그냥 제가 한 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 뭐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학급 운영하고 뭐 아이들 혹은 부모님 면담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과도 소통해야 되고 예. 또 진로 아이들 이제 고등 같은 경우에 이제 졸업을 하니까 뭐 일반 학교나 뭐 그런 그 구체적인 뭐 그런 진로라기보다는 좀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어떤 방식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하는 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는 현재 이제 구간 예, 저희 2학년 친구들 방입니다. 근데 예, 교실 이 책상 배치가 일반 학교처럼 되어 있죠. 예, 원래 안 이렇습니다. 안 이런데 그냥 저희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되게 자유롭게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이 친구들이 일반 학교처럼 한번 책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제 반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죠. 예, 면담도 해야 되고, 예, 때로는 이제 뭐 어떤 뭐 갈등 문제가 생기면 서클 대화도 이제 해야 되고,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예요. 요건 이제 전교생과 전교사가 같이 서클 대화를 하는 장면이고요. 저는 뭐 좀 재밌기도 했고 사실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교생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학년 아이 중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마주치면. 근데도 잠깐 동안 이렇게 뭐 눈 마주치고 뭐라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친구 이거 이 중학에서 온 친구입니다. 지금 이 지현이 예. 아, 이 친구 참 대화하기 힘듭니다. 예. 근데 뭐 좋은 대화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얘가 대답을 안 해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네, 이런 일도 뭐 담임 일들 중에 하나고요. 뭐 이 장면은 이제 부모님 면담입니다. 기말에 뭐 중학이나 고등이나 다 이제 부모님 오셔서 대면하고 이렇게 축제도 보고 면담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져서 요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부모님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같이 이 지금 19기 담임하고 계신 김건윤 쌤이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 소통이나 부모님들하고 관계 형성도 매우 중요하죠. 요 사진은 예전에 제가 고등 15기 담임하고 있을 때 그 얘들이 2학년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휴일 날 시간을 다 내주셨어요. 토요일 날 학교 말고 저기 영동인가? 예, 거기 가서 이렇게 1박 하면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놀고 부모님들하고도 뭐 많은 대화도 나누고 예, 어른 음료도 많이 마시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진로 관련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예, 그래도 아이들 조금 연습은 학교에 있으면서 연습 같은 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 장면은 뭐냐면 그 대학에 가고 싶어 한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대학 그 입학을 대입을 위한 교육은 따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원할 때는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요거는 좀 꽤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고등 10기 애들이 몇몇 대학이 있습니다. 대안학교 특별전형이라 그래서 뭐 성공회대나 뭐 저기 또 뭐야 한 군데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몇몇 학교에서
대안학교 특별전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서류하고 또 면접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시험 치러 가는데 모의 면접을 학교에서 이렇게 좀 연습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담임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입니다. 사실은 교사로서 산다는 것 중에 거의 뭐 대부분이 사실 교사회에 관련된 것 같아요. 뭐 교사에서 하는 일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일상적인 회의나 뭐 교육과정 논의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뭐 요 사진은 저희 주중에도 연수를 매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부서들이 많죠. 또 담임 역할에 또 그다음에 교사회 안에서 뭐 교육 과정이나 그런 것도 논의해야 되지만 부서별로 또 역할들이 또 다 있습니다. 뭐 학생부, 연구부, 뭐 생활부 해서 나눠서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가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전산실 업무를 주로 맡았죠. 그래서 아이들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이제 만져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이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그 삼성의 그 저거였나? LG의 저거였나 모르겠는데, 삼성인 것 같네요. 또 하나의 가족인 것 같아요. 교사는. 사실 제가 한 올해 11년 차입니다만, 교사회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아마 이 학교를 나갔을 겁니다.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슬프고 지칠 때 도움되는 것은 어깨 빌려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거는 옆에 있는 동료 교사뿐입니다. 사실. 물론 아이들도 있고 그 부모님들 계시지만 끝에 가서는 정말 의지가 되고 하는 게 교사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 생일 때 그 지금 그 대표하시는 박상인 선생님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14년도에 11기 친구들이 그 고등 11기 친구들이 해외도 학습을 꽤 오래 갔었어요. 그 인도, 네팔 이렇게 해가지고 한 8주, 9주? 10주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달 겨울에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는데 입국할 때 보통 대표교사나 뭐 교장선생님 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맞이하러 갔는데 저희는 그때 다 갔어요. 왜 다 갔냐? 너무 보고 싶어서. 애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있습니다. 요거는 14년도에 그 중학 선생님들, 고등 선생님들, 그리고 행정실 선생님들 다 합쳐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지목회가 중고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좀 학교 뭐 업무로 좀 지치고 힘들 때 모여서 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야 좀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뭐 다 같은 처지니까 뭐 여기 좀 뭐 얼굴 아시는 뭐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할 겁니다. 이때 참고로 되게 분위기 좋았고요. 14년도에 중고 통합 친목회장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 학년 프로젝트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담임을 맡고 있으니까. 고등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학년에서 하는 뭐 자잘한 프로젝트는 많지만 큰 프로젝트 중에 걷기 여행, 예전에는 국토 여행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해외도 학습, 그리고 이제 논문으로 불렸는데 저기 그 논문이랑 이름 자체가 너무 무겁다 그래가지고 졸업 프로젝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처음 맡은 친구들 데리고 그 제주도까지 국토여행을 갔어요. 금산에서 그 땅끝까지 갔다가 땅끝에서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 한 바퀴 돌고 이제 여기 국토 최남단 그 비석 있죠. 여기서 이제 기념 촬영한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해외등학습 갔죠. 이제 올해는 못 가고 있지만 작년 올해 계속. 요거는 이제 15기 친구들하고 이제 해외등학습 네팔에 갔을 때 그 네팔 그 산골짜기입니다. 진짜 한참 올라갔어요. 무슨 지프차 타고 1시간을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 뒤쪽에 하얘서 안 보이지만 저 설산이 보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예. 설산이 진짜 저쪽으로 무너질 것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 여기 네팔이고요. 그 마을 떠날 때 마을 분들이 이제 잘 가라고 이렇게 이 목도리 같은 거 걸어주시고 뭐 이거 뭐죠? 빈디인가? 이게 이마에 찍어주시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이제 학년 프로젝트로 졸업 프로젝트 이제 지도를 합니다. 예, 요거는 작년에 논문 발표할 때 사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예,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해왔던 일들입니다. 예, 주제별 체험학습 뭐 중학에도 하죠. 예, 그 정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요거는 재작년에 제주팀 데리고 1, 2, 3학년 다 섞여 있습니다. 한라산 저 백록담 이제 등산하고 그리고 이제 다크 투어라고 해서 4.3 그 유적지들 찾아보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 가졌고요. 다양한 주제들로 이제 여러 쌤들이 각자 다 그 기간에 다 나가죠. 네. 그 외에도 또 축제에도 참여를 합니다. 네, 요거는 작년에 이제 1학기 축제 때 등 떠밀려서 애들이 하도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호랑이띠인데 그것 때문에 시킨 건지 아니면 진짜 뭐 호랑이 선생님 같아서 시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해야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농담이지만 사실 저 고등에 2종 면허를 가진 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놀렸습니다. 쓸모없는 교사라고. 물론 농담이긴 합니다만 예, 결국 그 선생님 구박받다가 최근에 1종 면허 따시고 열심히 스타렉스 몰고 다니고 계십니다. 예, 현재 제 파트너 쌤입니다. 예, 이 차는 제가 처음 이 학교 와서 간대학교 와서 몰았던 차입니다. 지금 운전석에 있는 분은 제가 아니고요. 그 민태철 쌤이고요. 심지어 이스타나 수동이었습니다. 15인승 수동. 예, 그거를 그냥 잘 몰았어요. 예, 고등에 이스타나 한 대, 중학에 프리지오 한 대. 그게 다였어요. 학교에 있는 차가. 예, 신기하죠. 지금은 스타렉스 2대씩 있는데 각각 학교에. 그래서 중학이든 고등이든 무슨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고등차 가져가고 그 2대를 굴리고 뭐 고등에도 있다 그러면 중학에 뭐 저기 뭐냐 프리지오 갖고 오고 예, 그렇게 해서 2차 다 폐차했습니다. 예, 장렬히. 그 외에도 이 주말 당직 또 이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일이 많습니다. 예, 뭐 매주는 아니지만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예,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매뉴얼 따라서 애들 깨우고 이틀 동안 이제 사감이 되는 거죠. 중학생들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청소도 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청소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네 사실은. 예, 학교 왔으니까 또 학교 청소를 하는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청소를 대충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같이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고 청소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줘야 애들이 압니다. 솔직히 부모님들도 아마 아시고 계실 텐데 애들 청소 안 하잖아요. 지금 집에 들어가 보세요. 큰 애 방이든 작은 애 방이든 뭐 청소합니까? 기숙사 난립니다. 그거 사감쌤들 아무리 그 뭐 교육하고 뭐 해도 안 돼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부모님들도 집에서 좀 교육식 좀 시켜주시고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그냥 이렇게 쭉 써봤고요. 예. 또 청소네. 예. 이거는 이제 애들이 못한 것들을 이제 방학 동안에 교사들이 또 떼거지로 와서 청소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리고 한 보름인가 뭐 학교 와보니까 학교 전체가 이렇게 곰팡이 집이 됐더라고요. 예. 그거를 교사들이 한 3일 동안 예, 다 소지했습니다. 소지가 일본 말인가? 청소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금산관대학교의 교사로 산다는 것은 그냥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네, 그게 사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네, 요거는 제가 10년도에 이제 간디 교사대학은 이제 일종의 이제 교사 양성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축소가 되고 했지만 그때 이제 그 설립자이시자
그때 교장 쌤이셨던 이제 양희교 쌤한테서 이제 수료장을 받고 그렇게 하고 한 2달 뒤에 이제 교사 임용장을 받았죠. 네, 그렇게 해서 간디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11년째 간디학교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예,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즐겁고 행복할 때보다 힘들고 지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부모님들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네. 그렇지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옆에 동료가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봄에 새싹 나오듯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애들이. 그런 걸 보고 먹으면서 이렇게 교사도 견디고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쌤도 조금 길어지시긴 했지만은 일이 많다고 자랑을 하는 걸까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뭐 사실 저희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애들하고. 네, 그래서 다 필요한 일이고 곳곳에서 쌤들이 그렇게 애쓰고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 계셔서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역할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 아주 네, 쏙쏙들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9시 반쯤 끝낼까 했는데 준혁쌤 준비하신 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4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제가 4분 45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들으실 수 있으시죠? 네, 조금만 힘 더 내시고요. 마무리는 제가 통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준혁쌤 교사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저는 올해 44살이 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0살 그리고 8살 두 남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가정학습 지나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정신이 없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교무실에서 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뭘 하긴 지지고 볶고 울고 웃는 거지 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출근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같은 길을 출근을 걸어 다니면서 하니까 지나가시던 어르신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이, 거기 저기 석동에 있는 그 학교 가는 거지? 그 간디 학교? 예, 어르신.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하는 곳이요? 라고 저한테 대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뭐 이렇게 간디 학교라고요. 여기 비인가 학교인데 뭐 여러 가지 체험 학습도 하고 뭐 자리 뭐 어쩌고 아주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짜증을 확 내시면서 그렇게 거기서 뭘 배우냔 말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제법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어르신이 알아먹기 쉽게 딱 이렇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버벅거리면서 한참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대화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어요. 남아서 여기선 뭘 하는 것인가? 간디 학교는 나한테 뭐지? 난 간디 학교에서 뭘 배우고 가르치고 있지? 난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 질문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업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이 어르신이 해줬던 말에 그 이야기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디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답변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이 화면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이 답을 지금까지도 가고 있는 답 중에 하나는 간디 학교는 배우는 법을 배우는 곳인 것 같다라고 혼자 답을 내리곤 했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장면입니다. 주로 아이들하고 저렇게 약간 반 노는 것처럼, 약간 대화하는 것처럼 수업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청에 있는 간디 중학교에서 6년 정도 있었고요. 30살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고등과정으로 넘어와서 7년째 있습니다. 그 관심 분야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저도 아이들 따라서 배우는 법을 배워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간디 학교에서 얘기하는 자기 발견의 삶이 참 좋아서 왔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제가 원래 전공을 역사 교육을 했는데 역사에 별 관심이 없고 있어. 인문학 공부를 좀 하면 아이들한테 좀 인기가 있으려나 싶어서 열심히 인문학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의 심리 상담이나 몸과 마음을 좀 돌보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침뜸도 공부하고 이혈도 공부하고 해서 한때 대체학을 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별명이 야매입니다. 예. 그러다가 심리 상담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성찰과 치유를 넘어서 코칭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라이프 코칭이나 프로젝트 지도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지금까지도 잘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중학교 때 있을 때 남학생들 성교육 할 사람이 없어서 덤벼들었다가 성교육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페미니즘 공부까지 같이 해서 지금 이런 수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서클 대화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 분야는 밑에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자꾸 엮는 것이 새로운 교육의 형태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교실이든 길 위든 집이든 어디서나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트워크나 플랫폼, 영성교육 이런 데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저는 누구냐? 티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역시 지지고 볶고 울고 웃는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확한 단어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제 꿈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나오는 그 가사 도라지 위스키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술에는 좀 진심의 편이라서 이 도라지 위스키가 이라는 걸 듣고 마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한테 막 물어봤는데 형 도라지 위스키 먹어봤어요? 모른대요. 쌤 도라지 위스키가 뭔지 아세요? 모른대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버린 물건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 대화가 제 고등학교 때 나왔습니다. 이걸 듣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실이라는 것이. 저는 가까운 미래의 아이들이 이 교실이 대화를 듣고 에이 거짓말이겠지라고 물어봤는데 주변 어른들이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도라지 위스키가 궁금했는데 설명을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없어진 물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사진은요. 중학, 고등 그리고 금산 지역의 대안학교들 공교육 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올려진 장면이에요. 2019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자꾸 많이 하면서 교육과 삶의 기준을 바꿔가는 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 56초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준영 선생님이 사실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오늘 축약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네, 통쌤 마무리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 화면 중학생 화면 공유 어떻게 일시 중지인가? 어떻게 하지? 꺼주세요. 화면을 어떻게 끄는 거지? 마무리. 공유 중지. 오케이. 예. 오늘 핀트를 놓친 사회자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로 인해서 정말 예. 그 교사로 산다는 거에 대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놓치게 한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도 짧게나마 그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좀 얘기를 듣고 좀 앞에서 했던 대로 우리에게 좀 선생님들에게 위로의 코멘트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예,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반갑습니다. 이게 고등 지금 20기 김도훈 아빠 김윤태라고 합니다. 예, 일단 선생님 네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그 성기쌤 마지막에 뭐 즐거운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고 좀 찡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애쓰고 있고 수고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정말 이렇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뭐 고등 선생님 답변하시되고 뭐 저보면 중학 선생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게 아까 통 선생님께서 그 도시형 대안학교 뭐 다녔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은 도시형 대안학교는 지금 비기숙이라고 제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게 간디는 어찌 보면 기숙형 대안학교, 우리가 말하는 뭐 시골 바닥에서 뭐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은 주말도 없고 저녁도 없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삶이 학교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기숙이라는 이렇게 조건 속에 뭐 어찌 보면은 이렇게 묶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이렇게 중학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숙형 학교를 마쳤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가지는 뭐 기숙형 학교로서 선생님들이 가지는 조금 애로움, 고통, 이제 좀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한테 어찌 보면은 간대학교, 기숙형 학교를 가지면서 큰 장점, 이것만은 큰 장점이 있으니 부모님들은 이거 믿고 조금 여기에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기숙형 조건 속에서 이것만큼 우리가 좋은 얼마나 큰 장점이 있으니 이거를 믿고 달라, 그런 말씀을 이끄시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은혜쌤 말씀, 예. 제가 이제 도시형도 한 7, 8년 경험해 봤고, 한 10년 경험해 봤고요. 지금 이제 관디학교 기숙형 학교에서 이제 경험해 봤는데요. 그 유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과 그다음에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생, 이게 훨씬 더 밀집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 그게 이제 뭐 저는 어느 순간 시점이 딱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나와 친구들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사실 단점이기도 한데요. 때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그 힘의 경험이 되게 크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중학교는 3년 다닌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얘가 말을 안 해도 그 표정들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간이 선생님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때에 따라서는 분리가 좀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장점 속에서 아이의 성적을 좀 온전히 볼 수 있는 거가 제가 볼 땐 기숙형 대안학교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분리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힘듦이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교사를 스스로가 다시 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배움들을 엮어내는 그런 것으로부터 늘 의식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올해 이래저래하게 그 분리 조건으로서 요새 헬스장에 좀 다니고 있는데요. 그게 한편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자기 배움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이 사실 선생님들은 쉼이자 그때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시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성기 선생님 말씀한 대로 그 동료 선생님들과의 어떤 아까 준혁 쌤 표현대로 뭐냐면 지지고 볶고 울고 웃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회의가 뭐 대표자 회의라고 해서 고등 선생님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중등 교사회도 일상적으로 회의를 하는데요. 그 속에서의 유대감들이 저에게는 아까 성기쌤 말씀대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같이 커나가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 정도로 좀 짤막한 대답 마치도록 할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중학 학부모님 중에도 혹시 뭐 질의나 들으신 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한 분만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또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긴 한데 다른 분들이 기회를 이용 안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일상생활 아까 이제 네 분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1년 365일까지는 아니더라도 300일 이상은 아이들한테 묶여서 빈틈없이 쉴 틈 없이 돌아가신다는 하루하루가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고 가끔은 어떻게 이 선생님들 중간에 리프레시해서 아이들하고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학부모회가 학부모들이 힘이 돼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뭐 머릿속에 떠올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잘 안 떠오르지만 저희 학부모들도 뭐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학교 중에도 종종 이렇게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수십 배 더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에 있는 그 학기 말 발표에 아이들 발표하는 거 듣고 옆에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 발표하는 거 같이 듣고 옆에 부모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학부모도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때 더 성장하고 3학년 때는 또 더 성장하고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는데 올해 1학기 때부터 이제 저는 그 코로나 검사 받고라도 뭔가를 될 수 있으면 모이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코로나 그 백신 접종까지 다 마쳤고 2주도 지났고 아마 위드 코로나로 곧 진행될 텐데 올해 2학기 말에는 뭐 코로나 검사를 다시 다 받고 들어오니 있더라도 학교에서 전체 다 만나서 이런 한 해를 잘 지냈다 열심히 했다는 걸 축하도 하고 자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혜원이 아버지 지금 중등 학부위원장님이신데 말씀을 정리의 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주 늦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이제 고등도 수업이 2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중등은 이제 포크 주간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과정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교사를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제 서로 간에 좀 알아주고 좀 배려해주는 그런 시작 단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님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